네,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그 이재명이 출발하자마자 트럼프가 한 방을 제대로 먹인 것 아닌가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미국과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트럼프가 못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는 선불이다. 일본식 합의를 압박하고 나선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3,500억 달러 어떻게 지불할 거냐. 한미 관세 협상을 했을 때도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이거 간접 투자다. 대부분. 직접 투자는 일부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바로 미국은 직접 투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관세 협상 끝나고 오히려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건 미국 아닙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직접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가 계속 처음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재명이 미국을 갔지만 트럼프와 따로 만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초청한 이런 행사도 본인은 가지 않았어요. 145명이나 모였다고 하는데 본인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트럼프는 이렇게 이재명에게 선물을 던집니다. 3,500억 불 이거 당연히 직접 투자고 여기다가 선불이다라고요. 조금 기사를 좀 볼게요. 트럼프가요.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 3,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90조입니다. 490조라는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그것은 선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보를 전해주는 많은 언론들이 야 어떻게 하다 선불이란 얘기까지 나오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앞으로도 이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갈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번에 미국에 가서 했던 이 여러 가지 보는 모습들 외교도 굉장히 서리걷고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통상이나 이러한 것들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트럼프의 압박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요 얘기를 그래서 첫 번째 아마 앞으로 언제 협상이 타결될지는 더 안개 속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그 전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두 번째 기사로 가볼게요. 트럼프 만찬에 안 갔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요. 그리고 본인이 원래 예정돼 있던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교되는 사진들이 언론에서 마구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여기 같이 취재를 간 언론인들이 많습니다. 언론사가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기사가 내려가는 사건도 어제 잠시만 저한테 돌려주세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그 멜라니아 여사 옆에 김혜경 자리 이 기사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이거 중앙일보에서 내렸습니다. 네, 그 지금 홍보수석이죠. 이 굉장히 반발하면서 이 기사 내려달라고 해서 결국 내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시작되고 사실 제가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하나인데 이렇게 지금 언론과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강제적으로 사실 내리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본인들이 사실 못한 거잖아요. 외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그걸 지금 언론 탓하기 시작하는 이 상황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갈게요. 기사 계속해서 가면 뉴욕 총회 참석자,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을 방문했었던 이재명 트럼프와 대면하는 기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트럼프는 각국 정상들과 일본 총리 등을 비롯해서 정상들과 모여있는 그 화기애애한 그 장면과 대조되게 이재명은 우리나라 강경화 장관들과 함께 있었던 그 장면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트럼프가 주재한 정상 환영 만찬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이재명은요 따로 별도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왕따냐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언론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당연히 민주당 진영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저지른 거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외교상으로 본인들이 선택하고 그 장면을 연출을 한 겁니다. 한미 이 통상 협상의 교착 상태 풀기 위해서
이 뉴욕 유엔 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난 거죠. 트럼프가 아니라. 근데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탑다운 방식이라는 거 전 세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만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 지금 145명 각국 고위급 인사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여기에서 뭐 배우자들과 사진 찍기 위해서 줄도 섰고 이랬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스페인 국왕, 일본 총리, 호주 총리를 비롯해서 145명의 인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안 만났냐 이런 얘기가 여러 언론부터 시작해서 지적이 나오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굉장히 참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행사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밑에요. 이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서도 지금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안 만났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요. 협상 왜 합니까? 이러한 자리에서 저 사람들은 뭐 할 말이 따로 뭐 있어서 만나는 겁니까? 우선 친분도 쌓고 안 그래도 사실 앞서서의 한미 회담 성과 하나도 없었는데 본인들이 성과라고 자랑했던 게 신뢰를 구축했다가 1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뢰 구축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얼굴 트고 인사하고 안면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친분 교류를 위해서라도 이런 자리에 가잖아요. 조금 더 소프트한 분위기에서 있는 자리에. 근데 지금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오히려 만나는 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님이 왕따가 자기 합리화를 하네라고 하니까 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 라인들 여기 정말로 이 능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많은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조만간 이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병추님 초청을 못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네, 들국화님은 친중해야 되니 안 만나지 라고. 야, 그래서 이게 낙원님도요 사진은 잘만 찍으러 가두만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약속 못 받고 도망 다니는 사기꾼의 술수다. 상록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이 외교 라인들의 대처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오면서 언론들이 사실 왜 정보 보고나 하면서 기사화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틀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것들이 굉장히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김용범 이 정책실장의 발언들 중에 우려스러운 발언이 너무 많고 이거 미국에서도 당연히 다 이 발언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텐데 더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셀프 왕따냐 김윤현 님도 말씀을 주십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김용범의 발언도 지금 미국을 굉장히 자극할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입장을 바꿨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같았는데 미국이 협상 뒤에 바꿨다? 근데 우리나라 그리고 제가 지금 기사를 봤을 때는 누가 입장을 바꿨는지 모르겠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충분히 확보가 됐다. 생산 중단만 해도 이익이다. 저는 이 기사 내용을 다 보기 전이라도 이 멘트만 갖고 봐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댓글에도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던데 북한이 지금 사실상 핵무기를 인정해주는 발언을 이재명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 핵무기가 여러분 이 핵무기를 만약에와 관련돼서 김정은이 버튼을 딱 누르면요. 그러면 뭐 북한에서만 고기 일대만 딱 피해를 입고 뭐 다른 데는 피해를 안 입습니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는 바로 쑥대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중단한다고 이게 안 보이게 뭐가 이익이 되는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하긴 우리 가족 여러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상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던 기사였습니다. 기사 조금 더 자세히 가볼게요.
네, 이 월가 거물들이 참석한 그런 자리입니다. 한국 투자 서밋을 주제로 얘기를 했었던 그러한 자리.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했던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을 폭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아주 높은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체제 유지를 초과하는 핵무기나 핵물질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생산과 수출을 멈추는 것만 해도 상당히 안보적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보적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멈추면,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하면은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전혀 안 됩니까? 안전합니까? 김정은이 갑자기 정말 돌변해서 버튼 누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러한 발상 자체가 너무 놀라워가지고요. 네. 제가 이렇게 MIMUS1님, 네, 혈세로 뉴욕 옆구리 터진 관광이다라고 하시고요. 미국 때문에 핵 필요 방어 수단으로, 그리고 미국은 핵 보유한데 우리가 방어 차원에서 안 되냐, 이래 말할 거임 이리고요. 낙원님이 뭔 소리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에 체제 유지를 위해 핵 협박질을 해도 된다는 거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도 정말 멈출 것 같으면 뭐하러 핵시설을 만드는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모두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발상 뭐가 안보적 이익인지 잘 모르겠고요. 비핵화가 아닌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열어서, 그러니까 핵무기, 핵 물질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안보적,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게 이재명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정말 미국을 떠나는 그 순간에 지금 선불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권상덕 님이요. 핵무기보다 무서운 건 이재명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 굉장히 동감 가요. 지금 이런 발언들을 할 때 보면 더 무서운 게 본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뿔도 1님이요. 네, 고맙습니다. 또 후원을 해주셔 가지고요. 제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응원 주시는 뿔도 1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 기사 가볼게요. 네, 이거 당정이 야 핑계 대면서 금융 개편 안 한다는데 돌고 돌아 결국은 이재명 뜻대로 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어제 정부 조직 개편안 결국 상정을 했습니다. 4개 법안 우선 처리하려고 올렸고, 이거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대표적인 것들 밑에 좀 보여주세요. 네, 내리면 그래픽이 하나 있거든요. 네, 요겁니다.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주요 내용이 검찰청 폐지,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 신설하고 행안부 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국내 원전 정책 분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기는 것, 그리고 기획재정부, 이거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에서 사실상 재정경제부는 세금 담당, 기획예산처 분리해서 돈관리, 이거 대통령실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획재정부가 자꾸 돈 그만 쓰라라고 잔소리하고 발목 잡았던 거, 이거 이제 필요 없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사실상 그런 법안이죠.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거를 사실상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현행 유지하기로 어제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바꿨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뭐 민주당은 그런 핑계를 댑니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대가 컸고, 이 기재위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빨리 안건, 신속 안건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시장에 굉장히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회했다라고 하지만 말이 됩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본인들이 입장을 접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참 핑계를 대도 좀 이해가 되는 핑계를 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원래 이 지금 상황처럼 할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위 쪼개기를 처음엔 받아들였지만 야당 관계를 구실로 자신의 본뜻을 이재명이 관철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여기 수장들 본인 굉장히 친한 사람들 앉혔거든요. 그래서 이 친한 2억 원 이런 분들 앉히면서 이 조직
사실상 나누고 뭐 개편하는 거 마음 접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이거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반발이 컸잖아요. 시위도 하고 뭐 정장 양복 입고.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다. 김어준이 아니 불만이면 퇴사해라 이 얘기를 하면서 완전하게 기름을 부었었잖아요. 그래서 민심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민주당이 좋아하는 그 음모론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한번 제기해 보자면, 저는 제가 얘기합니다. 민주당 좌파들처럼 마치 본인들 음모론 제기하면서 음모론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어준이 충정로의 대통령이다라는 이런 표현, 여의도의 대통령은 정청래다 이런 표현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마냥 달가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이것도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하게 활동하지 말아라, 너무 과하게 본인들이 나가지 말아라,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동시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 얘기 조금 이따 드릴 건데, 김어준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 대통령실이나 이재명이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개딸들이 사실상 이 민주당 상황인 사람을 버리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자리로 보전을 해주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이 얘기 조금 뒤따 해드릴게요.